저는 죽음이 이렇게 사무적으로 통보될 줄 몰랐습니다. 백발의 주치의는 안경을 올리며 말했죠. 조셉 씨, 희귀 혈액암입니다. 6개월에서 1년의 시간이 남았습니다. 아내 마사가 떠난 지 3년, 이제 남아져 가야 한다는 현실이 목을 조였어요. 안녕하세요. 미시간 자동차 공장에서 30년간 관리자로 일해온 조셉 밀러라고 합니다. 은퇴 후엔 여행도 다니고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려 했는데 이게 인생의 결말이라니요. 진단 결과가 나온 날 딸 아멜리아에게 전화했죠. 한국에서 교수로 일하는 딸은 울음 참으며 말했습니다. 아빠, 한국으로 와요. 여기서 치료받아야 해요. 한국이라니. 그 말에 속이 뒤틀렸어요. 평생 한국에 대해 좋은 생각을 가진 적이 없었습니다. 짝퉁 상품과 저질 자동차를 만드는 나라, 미소 뒤에 계산을 숨기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죠. 공장에서 만난 한국계 동료들은 항상 무리지어 다니며 자신들끼리만 어울렸고 미시간에 들어선 한국 자동차 회사 때문에 우리 공장은 인원을 줄여야 했어요. 제 속에 자리 잡은 편견이었습니다. 아빠, 한국 의료 시스템은 세계 최고예요. 딸의 간절한 목소리에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어요. 하지만 어쩌겠습니까? 죽어가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나요? 딸이 보낸 비행기 티켓을 보며 한숨만 나왔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딸은 지방 학회 참석으로 마중 나오지 못했어요. 택시를 탔는데 기사는 내내 영어로 말을 걸었죠.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은 예상과 달리 깨끗했고 빌딩들이 질서정연하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그래도 의심이 들었어요. 표면만 번지르르 하겠지. 병원 근처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했습니다. 딸이 예약해둔 곳이었죠. 주인 신영숙은 환한 미소로 인사했어요. 조셉 씨,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친절함이 오히려 불편했습니다. 뭔가 숨은 의도가 있을 거라 생각했어요. 방은 창문 하나, 작은 침대 하나가 전부였죠. 이곳에서 얼마나 버텨야 할지 생각하니 답답함이 몰려왔습니다. 밤에 창문 너머로 서울의 밤하늘을 바라봤어요. 별 하나 보이지 않는 도시에서 죽어간다는 사실이 받아들이기 힘들었습니다. 고향 미시간의 너른 하늘, 마사와 함께 보던 별들이 그리웠어요. 내 인생의 마지막이 타국에서, 그것도 내가 신뢰하지 않는 한국에서 마무리된다니. 아침이 되자 신영숙이 문을 두드리며 말했어요. 아침 드세요. 그녀의 친절함이 가식으로 느껴졌습니다. 김치와 밥, 국이 차려진 아침상을 보며 입맛이 싹 사라졌어요. 억지로 밥 몇 숟가락 뜨고 병원으로 향했죠. 서울대병원의 현대적인 외관을 보며 놀랐지만 마음속엔 여전히 의심이 가득했어요. 겉만 번지르르 하겠지. 미국만 못할 거야. 접수대에서 영어를 하는 간호사를 만났을 때도 마음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내겐 절대 믿을 수 없는 나라였어요. 그때는 몰랐죠. 이 불신의 시작이 내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을요. 병원 첫날은 생각보다 혼란스러웠어요. 접수대에서 영어로 된 양식을 건네는 세심함이 낯설었죠. 미국인이라 특별 대우하는 거라 생각했지만 주변을 둘러보니 다른 환자들에게도 똑같이 친절했어요. 정유진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밀러 씨, 멀리서 오시느라 고생 많으셨네요. 그녀는 제 손을 양손으로 잡으며 위로를 건넸어요. 딸을 걱정하는 어머니 같은 따스함이 느껴졌죠. 검사 중에도 계속 말을 걸어주며 긴장을 풀어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주치의 한민수 의사를 만났어요. 정 교수와 달리 냉정한 표정으로 데이터만 바라보며 말했죠. 밀러 씨,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하지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가능성은 있어요. 그의 직설적인 태도에 반감이 들었습니다. 당신 방식을 믿을 수 없군요. 미국에서도 불가능하다던데. 한민수의 표정이 더 굳어졌어요. 여긴 미국이 아닙니다. 감정이 아니라 데이터를 믿으세요. 그 차가운 자신감이 오만으로 느껴졌습니다. 도표와 그래프를 보여줬지만 제 귀에는 들어오지 않았어요. 병원을 나와 택시를 탔는데 기사가 제 창백한 얼굴을 보고 물었어요. 많이 아프세요? 짧게 답했죠. 암이에요. 기사의 표정이 바뀌었습니다. 병원에 도착해 요금을 내려는데 그가 손을 저었어요. 오늘은 받지 않겠습니다. 건강해지세요. 그 순간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이건 계산된 친절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눈빛에서 본 진심은 제가 평생 쌓아온 의심의 벽에 균열을 만들었어요. 잠시 그 자리에 서서 손에 쥔 지폐를 바라봤죠. 미국에선 경험할 수 없었던 감정이었습니다. 게스트하우스로 돌아오니 신영숙이 국밥을 내밀었어요. 병원 다녀오셨으니 뭐라도 드셔야죠. 첫 술을 떴을 때 어머니의 수프가 생각나는 따뜻함이 느껴졌습니다. 병원은 어땠어요? 그녀가 물었죠. 그저 그랬어요. 그녀는 망설이다 말했어요. 실은 저도 몇 년 전 암 투병했어요. 혼자서요. 놀라서 바라봤습니다. 그녀의 눈에 슬픔이 스쳤지만 곧 미소 지었어요. 그래서 더 잘 알아요. 혼자 있으면 안 돼요. 그 순간 신영숙이 단순한 게스트하우스 주인이 아닌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으로 보였죠. 다음 날 본격적인 검사가 시작됐어요. 간호사들은 제 이름을 정확히 발음하려 애쓰며 설명해 주었습니다. 점점 제 의심이 부질없게 느껴졌어요. 치료 시작 일주일 후 아침부터 몸이 이상했어요. 가슴이 답답하고 숨이 막혔죠. 일어나려다 현기증으로 쓰러졌습니다. 이후 기억은 단편적으로만 남았어요. 신영숙의 다급한 목소리, 구급차 소리, 병원 천장의 형광등이 스쳐갔습니다. 산소 수치 떨어집니다. 수혈 준비하세요. 그리고 어둠이 저를 삼켰어요. 눈을 떴을 때 병실 창문으로 석양이 비치고 있었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뛰어나갔고 곧 한민수가 들어왔어요. 깨어나셨군요. 그의 목소리에 안도감이 묻어났죠.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제가 물었어요. 심장마비였습니다. 항암제 부작용으로 신부전이 왔어요. 그의 가운에 커피 얼룩이 있었고 눈 아래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밤새 여기 계셨나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데이터를 확인해야 했으니까요. 말투는 사무적이었지만 피로한 눈빛이 인간적으로 느껴졌습니다. 정유진 교수가 들어와 제 손을 잡았어요. 괜찮으세요? 정말 큰일 날 뻔했어요. 한 간호사의 눈에 눈물이 맺혀 있었죠. 의아했어요. 왜 낯선 외국인에게 그런 감정을 보이는 걸까요? 정 교수가 나간 후 왜 그렇게까지 저를 살리려 했죠? 이미 시한부인데. 한민수는 차트에서 눈을 떼고 바라봤어요. 실은 그가 망설이더니 말했죠. 제 어머니도 비슷한 암으로 돌아가셨어요. 미국에서요. 보험이 끊기고 치료를 포기해야 했죠. 그래서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의 눈에서 냉정한 의사가 아닌 어머니를 잃은 아들의 모습이 보였어요. 한국에선 생명 앞에서 타협하지 않습니다. 그의 말에 목이 메었습니다. 미국에서 받았던 차가운 선고와 너무 달랐어요. 한민수는 덧붙였죠. 심폐소생술을 30분 넘게 했어요. 제가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이해했어요. 그의 냉정함 뒤에는 어머니를 구하지 못한 아픔이 있었던 거죠. 다음 날 신영숙이 병문 안을 왔어요. 많이 놀랐죠? 정말 걱정했어요. 그녀가 제 손을 잡았죠. 내가 투병할 때는 알릴 가족도 없었어요. 당신은 운이 좋네요. 그 말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혼자 견뎌냈던 거예요. 한민수가 저녁에 들어와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기존 치료법을 수정해야 합니다. 그의 눈빛이 달라졌죠.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의지가 당신에게 있습니다. 그걸 믿어보려고 합니다. 침대에 누워 생각했어요. 미국에서라면 어땠을까요? 보험이 떨어지면 치료도 중단되었겠죠. 그런데 여기서는 제 생명을 위해 밤새 싸운 의사, 눈물 흘린 간호사, 자신의 아픔을 나눈 주인. 이게 정말 제가 불신했던 한국인가요? 이제는 믿어볼게요. 어둠 속에서 중얼거렸습니다. 마음의 벽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어요. 심장마비 후 열흘이 지났어요. 창문으로 겨울 햇살이 비치는 아침, 새로운 나로 깨어난 기분이었죠. 간호사가 물었어요. 오늘 기분이 어떠세요? 처음으로 진심 어린 미소를 지었습니다. 좋아졌어요. 한민수는 매일 아침 저를 가장 먼저 찾았죠. 검사 결과가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요. 예전 같았으면 회의적이었겠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정말요? 그렇다면 믿겠습니다. 그의 눈에 놀라움이 비쳤습니다. 어제는 그가 망설이다 말했어요. 어머니 기일이었습니다. 당신이 깨어난 건 어쩌면 어머니의 선물인지도 모르겠어요. 그의 차가운 외형에서 벗어난 말에 놀랐죠. 곧 그는 의학적 설명으로 돌아갔지만 제 마음은 이미 그를 새롭게 보고 있었어요. 딸 아멜리아는 매일 전화로 안부를 물었습니다. 아빠, 오늘은 어때요? 밝게 대답했어요. 많이 좋아졌어. 의사들이 정말 최선을 다하고 있어. 딸의 얼굴에 안도감이 퍼졌죠. 통화 후 생각에 잠겼어요. 얼마나 오만했던가요? 한국에 대한 편견으로 가득 차 있었고 이곳 사람들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제 생명을 지킨 건 바로 그들이었어요. 마음 깊은 곳에서 부끄러움이 올라왔죠. 저녁에 신영숙이 방문했어요. 쌍화차예요. 기운 차리시라고 가져왔어요. 한 모금 마시는 순간 묘한 감정이 밀려왔죠. 누군가의 정성이 느껴지는 따뜻함에 목이 메었어요. 감사합니다. 정말 맛있네요. 혼자서 힘들지 않으셨나요? 제가 물었어요. 그녀의 눈이 흐려졌죠. 물론 힘들었어요. 남편은 제가 아프자 떠났고 아이들은 모두 해외에 있었으니까요. 하지만 이웃들이 도와줬어요. 그래서 이 게스트하우스를 열었죠. 혼자인 사람들을 위해서요. 그녀의 이야기에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다음 날 정유진 교수가 새 치료 계획을 설명했어요. 어머니처럼 따뜻하게 말했죠. 다음 주부터 새 약물요법을 시작할게요. 미국에선 아직 승인 전이지만 여기선 좋은 결과를 보고 있어요. 두려웠지만 그들을 믿기로 했습니다. 알겠어요. 선생님들을 믿겠습니다. 정 교수는 제 손을 잡았어요. 믿음을 주셔서 감사해요.
함께 이겨낼 거예요. 그녀는 제 이마에 손을 얹었죠. 아멜리아가 얼마나 아버지를 사랑하는지 알아요. 우리 모두 당신이 건강해지길 바라고 있어요. 누군가와 함께한다는 느낌이 얼마나 오랜만인지 모릅니다. 새치료 3주차, 종양을 완전히 제거하려면 수술이 필요했어요. 한민수는 데이터를 보여주며 설명했죠. 위험한 시술입니다. 하지만 이대로 두면 더 위험해요. 두려웠지만 그들을 믿기로 했어요. 알겠습니다. 수술 전날 딸이 서울로 왔어요. 아빠가 한국을 싫어하셨는데 지금은 많이 변하셨네요. 맞아요. 저는 변했습니다. 한국이라는 나라 그리고 그 안에서 만난 사람들이 저를 변화시켰어요. 수술 당일 신영숙이 작은 부적을 건넸어요. 제가 투병할 때 의지했던 거예요. 복도에서 정유진 교수를 만났죠. 걱정 마세요. 우리가 책임질게요. 마취가 들어가며 평온한 마음이 찾아왔어요. 이 사람들을 믿어도 좋겠구나. 눈을 뜨니 회복실이었습니다. 병실로 돌아오자 아멜리아가 울며 달려왔어요. 한민수와 정유진 교수가 들어왔죠. 수술은 성공적이었어요.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있었습니다. 한민수의 설명으로는 수술 6시간째에 서울 일부 지역 정전이 발생했어요. 모든 조명이 꺼진 순간 당신의 심장이 멈췄어요. 정유진이 이어받았죠. 한민수 선생님이 즉시 심폐소생술을 시작했고 3초 만에 비상전력이 복구됐어요. 그들의 설명에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저의 생명이 꺼질 뻔한 그 순간에도 이 나라의 시스템과 의료진은 저를 지켜주었어요. 다음 날 신영숙이 신문을 들고 왔어요. 이거 봤어요? 헤드라인이 눈에 들어왔죠. YTN 서울시 전역 정전 13초 비상발전기 3초 만에 작동. 그녀는 말했어요. 스페인은 12시간이었지? 여긴 3초야. 기사에도 나와 있네요. 서울대병원 등 주요 의료시설 단 3초 만에 비상전력 전환 완료. 당신 수술 중에 일어난 일이 우리나라 시스템의 우수성을 보여준 셈이에요. 그녀의 말에 이 나라에 대한 인식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짝퉁과 미소만 있는 나라가 아니라 시스템의 완벽함과 사람에 대한 존중이 공존하는 나라였습니다. 3초. 그 짧은 시간이 제 인생관을 바꿔놓았어요. 수술 후 3주 회복은 순조로웠어요. 한민수는 이제 데이터뿐 아니라 제 얼굴도 자주 보며 말했죠. 회복 속도가 놀랍네요. 정유진 교수는 따뜻한 미소로 매일 찾아왔어요. 오늘은 기분이 어떠세요? 그런데 예상치 못한 문제가 생겼어요. 한민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죠. 장기 치료 비용 문제가 생겼어요. 미국 의료보험은 초기 치료와 수술비만 보장했고 저는 아내의 투병과 장례로 저축의 상당 부분을 써버렸어요. 얼마나 부족한가요? 그의 대답에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미국으로 돌아가야 하나? 하지만 그곳에선 이런 치료를 받을 수 없을 텐데. 병원 복지팀에서 담당자가 찾아왔어요. 외국인이라 공적 지원이 제한적입니다. 하지만 다른 방법을 찾아보겠어요. 창밖을 바라보며 한숨을 내쉬었죠. 저녁에 신영숙이 들떠서 찾아왔어요. 조셉, 좋은 소식이 있어요. 처음으로 제 이름을 불렀죠. 동네 사람들이 모금을 했어요. 당신을 위해서. 믿기지 않았어요. 왜요? 그녀는 미소 지었죠. 내가 아플 때 사람들이 도와줬어요. 이번엔 당신을 도울 차례예요. 눈물이 났습니다. 한 번도 만난 적 없는 사람들이 저를 위해 마음을 모았다니. 그때 정유진 교수와 간호사들이 들어왔어요. 한민수 선생님이 당신 이야기를 전했어요. 나머지는 우리가 도울게요. 모두가 자발적으로 후원했어요. 한민수는 문 앞에 서 있었죠. 그가 가장 먼저 기부했대요. 정 교수가 속삭였어요. 감정이 북받쳐 말을 잇지 못했어요. 왜 저에게 이렇게까지? 정 교수가 따뜻하게 대답했죠. 밀러 씨는 이제 우리 가족이에요. 가족은 서로 돕는 거죠. 다시 눈물이 흘렀어요. 아내가 떠난 후 저에게 남은 가족은 아멜리아뿐이었는데 이제 여기서 새 가족을 만난 겁니다. 미국이었으면 난 진작 죽었을 거예요. 문득 입 밖으로 나온 말에 방 안이 조용해졌어요. 그건 사실이었습니다. 미국의 차가운 현실에서 저 같은 노인은 이미 포기 대상이었겠죠. 하지만 이곳에선 한 사람의 생명을 위해 온 지역사회가 움직였어요. 퇴원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왔어요. 한민수는 이제 제 이름을 부르기 시작했죠. 조셉, 이제 걱정 없어요. 정기검사만 잘 받으면 됩니다. 그동안의 밀러시에서 조셉으로 바뀐 호칭이 우리 관계 변화를 보여주는 것 같았어요. 정유진 교수가 특별한 제안을 했죠. 다음 주 병원에서 환자 경험 토크 행사가 있어요. 외국인 환자로서 경험을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처음엔 당황했지만 이 나라에 받은 은혜를 표현할 기회라 생각했어요. 행사 당일 병원 강당에는 의료진과 환자들, 지역 주민들이 모였어요. 앞줄에는 정유진과 신영숙이, 구석에는 한민수가 서 있었죠. 떨리는 목소리로 시작했어요. 저는 혐오로 왔지만 이 나라는 나를 믿게 했습니다.
이야기가 흘러갈수록 청중들의 표정이 따뜻해졌어요. 미국에서 시한부 선고를 받았을 때 저는 모든 희망을 잃었어요. 한국이란 나라는 저에게 그저 짝퉁과 미소뿐인 곳이었습니다. 잠시 말을 멈추고 청중을 바라봤어요. 그들의 눈빛에는 비난이 아닌 이해가 담겨 있었죠. 하지만 이곳에서 진정한 인간다움을 배웠습니다. 택시기사의 건강하세요, 간호사의 따뜻한 손길, 의사들의 끈질긴 노력, 그리고 정전 속 3초의 기적까지 정유진 교수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어머니 같은 따뜻함으로 저를 안아주신 정 교수님. 그녀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죠. 시선을 돌려 한민수를 찾았어요. 차가운 표정 뒤에 뜨거운 열정을 숨긴 한민수 선생님. 이어서 신영숙을 향해 말했습니다. 자신의 아픔을 통해 타인을 이해하는 법을 알려주신 신영숙 씨. 이야기를 이어가며 눈물이 흘렀어요. 모든 희망이 사라졌을 때 이 나라 사람들은 모금을 했습니다. 저 같은 외국인, 낯선 노인을 위해서. 청중 속에서도 눈물 소리가 들렸어요. 이건 단순한 의료가 아닙니다. 사람을 살리는 문화예요. 여기선 기적이 아니라 일상 속에 정의가 있는 나라입니다. 마지막으로 깊이 고개 숙여 인사했어요. 저는 이제 이 나라를 사랑합니다. 제 생명을 구해준 이 나라, 그리고 새로운 가족을 만나게 해준 이 나라를. 자리에서 내려오자 한민수가 앞으로 나섰어요. 평소와 달리 감정이 담긴 목소리로 말했죠. 조셉의 이야기가 저에게도 많은 것을 가르쳐줬습니다. 의학이 데이터만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인간의 의지와 정이 있다는 것을. 행사 후 많은 사람들이 다가와 따뜻한 말을 건넸어요. 한 노인은 제 손을 꼭 잡으며 우리나라에 와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했죠. 감사해야 할 사람은 저인데 오히려 그들이 감사하다니요. 밤에 병실로 돌아왔을 때 한민수가 찾아왔어요. 평소와 달리 의사 가운이 아닌 평범한 옷차림이었죠. 퇴근 후에 왔습니다. 오늘 이야기 감동적이었어요. 처음으로 그의 온전한 미소를 볼 수 있었어요. 처음엔 저도 선생님을 냉정한 의사라 생각했어요. 우리는 서로를 바라보며 웃었죠. 의사와 환자를 넘어 이제 우리는 친구가 되어 있었어요. 퇴원하는 날 병실 창문으로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밝아 보였어요. 짐을 챙기며 지난 몇 개월을 돌아봤죠. 죽음을 선고받고 억지로 올라탔던 비행기, 편견으로 가득했던 첫날들, 그리고 지금 모든 것이 영화처럼 지나갔어요. 간호사들이 퇴원 수속을 도와주러 왔죠. 그들의 눈에는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매일 뵐 수 있어서 행복했어요. 이제는 그들의 진심이 의심 없이 받아들여졌고 제 마음도 똑같이 따뜻했죠. 정유진 교수와 한민수가 마지막 검진을 위해 들어왔어요. 모든 검사 결과가 안정적입니다. 이제 외래에서 정기검진만 받으시면 됩니다. 한민수의 말에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두 분이 아니었다면 살아있지 못했을 거예요. 정 교수는 미소 지었죠. 우리는 그저 의사로서 할 일을 했을 뿐이에요. 진짜 힘은 밀러 씨 안에 있었어요. 그녀는 마치 딸을 보내는 어머니처럼 제 얼굴을 감싸 안았어요. 한민수는 어색하게 서 있다가 손을 내밀었죠. 앞으로도 검진은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병원 로비에서 신영숙과 아멜리아가 기다리고 있었어요. 딸은 활짝 웃으며 달려왔죠. 아빠, 정말 다행이에요. 예전에 저였다면 이런 감정 표현이 어색했겠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신영숙은 꽃다발을 건네며 말했죠. 조셉, 이제 우리 게스트하우스로 돌아가요. 방은 항상 준비되어 있어요. 그 작은 방은 이제 낯설지 않고 제 두 번째 집이 되어 있었어요. 병원을 떠나며 뒤돌아봤죠. 한민수가 창가에서 손을 흔들고 있었어요. 차가운 표정 뒤에 숨겨진 따뜻함을 알게 된 지금 그의 모습이 새롭게 보였어요. 서로 다른 두 의사가 저를 위해 함께한 시간이 가슴 깊이 새겨졌죠. 게스트하우스에 도착하자 작은 환영 파티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이웃들과 병원에서 만난 사람들이 제 귀환을 축하해 주었죠. 그 중에는 치료비 모금에 참여한 분들도 있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제 생명을 구했어요. 한 할머니가 다가와 제 손을 잡았어요. 우리는 가족이에요. 이게 한국이죠. 그 말에 깊이 공감했어요. 이곳에서 가족은 혈연을 넘어선 개념이었죠. 서로 돕고 아끼는 모든 이들이 가족이었어요. 다음 날 신영숙의 제안으로 한강에 갔어요. 벤치에 앉아 말했죠. 여기선 숨 쉬는 게 참 쉽다. 딸이 물었어요. 무슨 뜻이에요? 대답했죠. 미국에선 항상 경쟁하고 불안하고 서두르느라 숨이 막혔어. 여기선 달라.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여도 그 안에 여유가 있어. 저녁에 작은 식당에서 함께 식사했어요. 이제 한국 음식은 입맛에 딱 맞았죠. 신영숙은 말했어요. 당신은 이제 우리 가족이야. 언제든 이곳을 집이라고 생각해. 돌아오는 길 밤하늘을 올려다봤더니 별이 보였어요. 도시의 불빛 사이로 작은 별 하나가 빛나고 있었죠. 별이 보여요. 감탄사가 저절로 나왔어요.
신영숙이 웃으며 말했죠. 우리나라 별은 숨어 있다가 정말 보고 싶은 사람에게만 나타나요. 그 말이 묘하게 와닿았어요. 마치 이 나라의 본질과도 같았죠. 겉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진심으로 다가가면 그 빛나는 가치를 발견할 수 있는 곳. 베란다에서 별을 바라보던 중 한민수에게서 전화가 왔어요. 조셉, 내일 시간 되시면 한잔 하실래요? 제가 미국에서 공부할 때 이야기도 들려드리고 싶어요. 그의 초대에 미소가 지어졌죠. 물론이죠. 전화를 끊고 별을 보며 작게 말했어요. 고맙습니다. 한국어로 말한 첫 마디였죠. 그 안에 제 마음을 모두 담았어요. 별을 바라보며 깨달았습니다. 한국은 단순히 저를 살린 나라가 아니었어요. 3초 만에 저를 다시 믿게 만든 나라였죠. 냉정한 과학자 한민수의 숨겨진 따뜻함, 어머니 같은 정유진의 포근함, 그리고 상처를 치유하며 다른 이를 돕는 신영숙의 모습. 이 사람들이 모여 이루는 사회, 그것이 바로 사람의 나라였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시한부 선고를 받고 절망 속에 빠져있던 미국인 조셉 밀러 씨의 사연 감동적으로 들으셨나요? 한국의 의료체계와 사람 사이의 정, 그리고 대규모 정전에도 빠르게 복구되는 전력 시스템, 이 모든 것이 조셉 밀러 씨를 살린 것 같네요. 여러분의 생각을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그리고 감동적인 사연을 주변 사람들과 공유하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세요. 마지막으로 1초밖에 걸리지 않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 진심을 전하는 111 감동이었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